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헬게사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헬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사연은 헬게사님 본인 사연이 아니라 헬게사님의 이제 둘도 없는 여동생의 사연입니다. 본인 얘기가 아니에요. 동생 얘기입니다. 제 동생의 나이는 20대 후반이고요. 18년부터 구급 공부를 시작해서 현재 4년 차고요. 공부의 힘듦은 저도 해봐서 알지만 제가 볼 때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벌도 나이도 좋지 않아서 구급을 접게 되면 갈 곳이 마땅히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랑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냥 별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동생입니다. 시험 성적은 작년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커트라인과 전혀 상관없는 점수였고, 올해는 약간 커트라인 근처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 부분은 전혀 부담되는 부분은 없는데, 저나 부모님이나 공부를 더해서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사람이 망가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도 심리적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보여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당연히 심리적 상태가 좋을 리가 없죠. 4년 동안 공시에서 아무런 소득을 못 얻었는데 심리적 상태가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이거는. 예. 윤님 어서세요? 장강님 4년 동안 꼬라박았으면 과연 멘탈이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거리는데. 죄송한데 헬게사님, 동생이 어느 직렬 준비하십니까? 시험을? 네. 시험을 어떤 직렬 준비해요? 구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경을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 소방을 준비하는 건지. 일반 행정요? 음, 교행도 봤다고 해요? 그러면 전공이 뭐예요? 일단 대학교를 졸업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대학이 행정학과 아니면 어, 왠지 사범대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교행이면. 교행이 여자분들이 많이 보죠. 보통 여자분들이 공무원 시험 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일반 행정하고 교행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무직이고 여자 합격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직렬 중에 하나예요. 사람도 많이 뽑기도 하고. 전공 교도관 쪽이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대학이 전공 교도관 쪽이라고? 교정보호학과. 죄송한데 학교가 한 개밖에 안 나오네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교정학과가 있는 학과가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학교인가 보네. 네, 교정보호학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딱 유일하게 하나. 네, 경기대학교. 그 아래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죠. 그 심리 상담 교수님. 이수정 교수님이 있는 데가 저 경기대학교잖아요.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왜 졸업을 했대? 아니, 왜 졸업을 했대요? 보통 여자들은 이제 교정학과 나오면 여자분들도 교정을 뽑긴 해요. 근데 숫자가 좀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청주 여자교도소. 청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은데? 서울에서 청주로 가려고 하니까 암울할 것 같아가지고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예, 여자분들은 무조건 청주예요. 일반 남자 교도소는 갈 수가 없어. 어, 약간 그 회계사님 죄송한 얘기, 죄송한 얘기인데 그 동생이 오빠한테 좀 자격지심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왜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아. 여동생 입장에서 여자라도 싫은 게 아니라 보통 형제간에 그런 게 있어요. 형이나 누나가 잘 나가면 괜히 막 의식이 돼. 부모님 의식을 준단 말이에요. 어? 오빠는 잘만 합격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 분명히 이거 얘기할 거란 말이지.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사이가 나빠졌죠. 더 나빠졌죠. 원래도 별로 안 좋았는데 더 많이 나빠졌죠. 아, 그렇군요. 혹시 동생이 집에서 공부합니까? 아니면 뭐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해요? 아니면 경찰학원 같은 데서 공부합니까? 아, 경찰학원 아니지. 그 공무원 학원 가서 지금 공무원 학원 못 가잖아요. 공무원 학원.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 수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메로나 때문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회계사님 답 나왔어요. 이 말씀 드리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어로 let it be죠, let it be. 네,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회계사님도 본인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뭐 남의 얘기를 들을 나이도 아니고 아무리 형제라고 하더라도 저 정도 나이 되면 각자 인생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사님도 회계사님의 그 인생이 있고 동생보다 동생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어차피 자업자득 아닙니까?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뭐. 님한테 피해만 없으면 됩니다. 님이 앞으로 일하거나 뭐돈 버는데 피해만 없으면 돼요. 사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생분이 공무원 시험을 접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 전공을 가지고 취업에서 어디서 써먹을까요 저거를? 교정보호학과. 약간 경찰행정학과랑 비슷해. 경찰행정학과도 가장 단점일 거야. 경찰을 준비하는 게 아니면 아예 써먹을 데가 없어. 이건 그냥 문인만 4년제지. 문인만 4년제지. 이걸 가지고 취업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상경계열 아니면 문과 아니면 힘들잖아. 이것도 문과라고도 말하기도 애매하고. 더군다나 뭐 공무원 시험 말고 다른 취업 준비를 할 만한 뭐 스펙 같은 것도 안 해놨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래서 공무원 시험 차마 접으라고 얘기 못하겠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 이 정도 했으면 올해까지만 하고 진작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내가 뭐 몸으로 하거나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아직 길이 있는 거잖아요. 나이 서른이면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확 접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전공도 일반 전공이 아니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건 회계사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전부터 쭉 봐왔으니까. 나는 그냥 겉에 나와 있는 그냥 그 정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봤으니까 더 잘 아실 거죠. 서비스업 할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공무원 공부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원래 활달했던 사람도 공무원 공부하면 내성적이 됩니다.
말수가 적어져요. 완전 실업증 환자처럼 됩니다. 그리고 뭐 동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잖아. 그러면 약간 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영어로 치면 너드 같은, 약간 그 자기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앞에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 준비 오래 한 사람 대화를 못해요. 길게 말할 때 인터벌이 있습니다. 어디 격리로 들어가려고 해도 컴퓨터 쪽 스펙이든 젊어서 빨리든 배워야 될 테고. 근데 격리를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격리는 또 나이 젊은 사람 뽑으려고 하거든. 그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동생이 왜 장학생이 되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아마 이거는 세계사에도 이상했겠지만 이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예요. 장학생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뭐 잘 살고 부모님 뭐 건물이 있고 사업 여러 개 하시고 하면 에 어차피 나 이거 안 해도 부모님 나중에 내 자식 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다 주실 거야. 그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동생도 그 비슷한 마인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됐다고 해서 집이 뭐 엎어진다거나 우리가 집 먹고 살기 힘들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팅겨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잖아. 오빠도 뭐 돈 좀 벌고 뭐 부모님도 일하시고 돈 때문에 걱정 안 해봤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알바 같은 것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4년 동안. 알바 같은 것도 안 해봤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못 할 거예요. 제 입장은 그냥 당연히 공무원이 되면 좋지만 더 늦어지면 정말 아무데도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저는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었어서 사회성이 그래도 나빠지진 않았는데 제 동생은 4년 동안 진짜 집에서 혼자 해서 약간 아집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네요. 아, 알바만 하는 거라고요? 음... 근데 이게 회계사님 잘 들으세요. 물론 접는 게 다일 수 있어. 나도 웬만하면 접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접으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 사연자분의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의지가 아니라 동생분의 의지가 있어야 돼. 네. 왜냐하면 저게 못 접는 이유가 못 접는 이유가 뭐 공무원은 미련이 남아서 못 접는 것도 있지만 다른 못 접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 사회와 철저하게 담을 오랫동안 쌓았으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문맹이네 문맹이. 왜냐면 문명 사회를 접한 적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접하고 그냥 네이버 뉴스에 나오는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도 많잖아요. 실제로 겪어보면. 근데 그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상의 진짜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두려워요. 너무나 두렵단 말이죠. 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겁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것도 압니다. 내가 나가게 되면 나이 서른에 뭐 그렇다고
뭐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날 뽑아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두려운 거야. 분명히 내 장담하는데 동생이 속으로는 접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진짜 많이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접으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포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어디다 써준다고. 내가 과연 면접에서 말이라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해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하던 건 해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굳힌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냥 나의 어떤 시야가 공무원 이 안에서 머문다는 게 너무 무서워. 난 그거가 무서워서 나왔거든.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헬기사님이 얘기하실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 동생을 안치고 내년까지만 준비해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사연자분이 얘기하시는 건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 뭐 접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모님이 얘기하셔야 돼요. 부모님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안 접는 거 아니야. 부모님 얘기 안 하고 자꾸 회계사님이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너 이렇게 하다 폐인되겠어. 너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지는 잘 나간데 잘 나가는 주제에 이렇게 와가지고 훈수지까지 하는 그것 때문에 더 기분 나쁜 거야. 부모님 접으라는 말 안 하는데 아마 자격지심 생각보다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얘기하셔야 돼. 이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님이 얘기하면 안 돼. 님이 빠지셔야 됩니다. 회계사님 잘 들으세요. 님은 그냥 부모님한테 언질만 넣으시고 부모님이 얘기하시게 하고 본인은 아예 빠지셔야 돼.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회계사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 이렇게 못합니다. 회계사님.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 치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그래 해봐라. 해보는데 1년은 뒷바라지 했는데 1년 지나면 네가 뭐 돈을 벌어서 하든 그만두든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한 3년 지나면 어? 자꾸 이 책만 보지 말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라. 우리 집 형편 알면서 미련 그만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아셔야 돼, 회계사님. 상당수의 공시생들은 집이 어려워요. 집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한테 책 사달라고 이제 돈 얘기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오래 하고 싶어도 부모님 힘드신 거 아니까 가족들이 나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고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까 오래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 이제 양심이 찔려가 접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설득에 접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많단 말입니다. 근데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부모님이 굳이 그만둬라 말도 안 하잖아요. 사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공부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공부 하나에만.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잖아요. 바가지 안 끓는 거잖아. 상당수의 많은 고등생들이 부모님한테 굉장히 바가지 끓이면서 꼭 이거 해야겠니? 어? 너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나가서 돈 좀 벌면 안 되니?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참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동생이 그냥 붙는 게 베스트인데 그냥 제가 볼 때 아침 10시에서 11시에 나가서 집에 9시쯤에 오는 게 참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같은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같아. 왜냐하면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8시에 나가거든요. 회계사님, 저는 경찰 시험 준비할 때 10시 반에 나갔습니다. 저거 굉장히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회계사님. 10시부터 11시까지 나간다. 왜냐하면 회계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필기시험은 아침에 보잖아요. 아침에 봐요. 현행 9급 시험은 10시에 시험을 보고 9시까지 입시를 해야 됩니다. 시험 장소가 집 코앞에서 치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좀 있으면 적어도 집에서 7시에 나서야 돼요. 아니면 내가 타지 시험을 보면 뭐 새벽에 버스를 대절해서 간다거나 아니 그 전날 모텔에 자가지고 사이클을 맞춰야 돼. 왜냐 사이클에는 하루 아침에 잘 안 맞춰집니다. 아 참. 근데 저는 회계사님이 이거는 회계사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 문제. 부모님하고 동생 문제입니다. 이거는 부모님 책임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모님이 계속 방관한 거 아닙니까? 어? 자기 딸내미가 저렇게 시간만 쓰고 뭔가 사회적으로 동떨어지고 나이만 차고 저게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관심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밥 안 먹고 대화 안 하고. 그러니까 님이 아예 관심 안 가진 게 동생한테 좋은 거예요.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그러니까 님은 그냥 뭐 동생하고 이렇게 마주치더라도 그냥 보는 듯 마는 듯 하세요 그냥. 이건 부모님 알아서 하셔야 돼. 이건 부모님 책임입니다. 만약에 여동생이 공부 뭐 더 이상 진행했는데 뭐 계속 불합격해가지고 늪에 빠진다. 그건 부모님 책임이에요. 님 책임이 아닙니다. 왜 부모님 그렇게 만들었잖아. 기회가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한 번도 이렇게 그만두라고 얘기 안 했던 거잖아요. 얘기할 시간이 많았음에도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그건 배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는 거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방관이에요, 방관.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도록 놔두는 방관입니다. 특히 점점 가면 갈수록 공무원 시험 수준이 올라가고 자꾸 이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아니 곧 되겠지가 4년이야 벌써? 내년이면 5년이네요. 올해 시험 없으니까 내년 되면 5년이네. 그렇잖아요. 올해 시험 끝났거든요. 아까 일반 행정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일반 행정은 보통 매년 초쯤이나 중순쯤에 있잖아. 지금 이제 말 들어가니까 올해는 끝났네요. 그럼 5년차 되겠네요. 곧 되겠지가 5년이에요? 5년의 시간이 짧습니까? 아니 5년 동안 봐오고 이제 올해까지 보면 내년부터 5년인데 그걸 봐오고도 몰라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동생분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곧 되겠지가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졌는데도 왜 안 되지라 생각을 하는 거죠.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왜 너는 왜 고배를 마시는 거냐.
부모님 의견은 너무 형제 자매 간의 경제적 차이가 많이 나면 나중에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어디 회사 같지 않은 회사에서 젊은이 섞이느니 그냥 공무원 해내는 마인드입니다. 경제적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요? 나중에 안 좋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건 부모님 편견입니다. 의견이 아니라 편견이에요, 편견. 아니, 형제 자매 간에 다 똑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형제 자매 간이 하더라도 나이 들면 따로 살잖아요. 같이 삽니까, 평생? 평생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요? 님도 나중에 나와 살 거 아닙니까? 나중에 능력 때문에 나와 살 거잖아요. 언제까지 동생하고 평생 늙어 죽을 때 같이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끔찍하죠? 지금 나중에가 안 좋은 게 지금 안 좋아요, 지금. 회계사인데 지금 안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뭔데?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뭔데요? 그게 어떻게 젊은 썩히는 겁니까? 젊은 불태우는 거죠. 부모님 마인드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말고 단위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뭔가 하찮다는 얘기네. 약간 가치를 절하시키네요. 이거는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 여성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네요. 그분들 하는 일이 어때서? 아니 회사 같지 않은 회사인지 정말 회사다운 회사인지 일해봐야 되는 거 아니 아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면 느끼는 거죠. 부모님의 어떤 그런 동생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마인드가. 결국 동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단은 그냥 분양 받고 나갈 때까지만 참으세요. 부모님 알아서 하시겠죠. 나중에 부모님한테 뭐 도와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또 이거 도와달라는 말이 들어와도 도와주지 마세요. 지원해주지 마세요, 회계사님은. 님 돈 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회계사님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게 어차피 지 인생이니까 지가 말아먹든 어? 나중에라도 어떻게 뭐 합격을 하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어차피 이제 따로 나가 살면 거의 볼 일도 없을 텐데. 나중에 이제 동생이 많이 못 붙어가지고 나이 차가지고 정말 힘들어지면 그 동생은 부모님 원망하겠죠. 왜 그때 말리지 않았냐고. 아, 왜 그때 저를 뜯어 말리지 않았어요. 한 3년만 더 일찍 접었으면 그래도 뭐라도 했을 텐데. 지금 이래가지고 제가 뭐합니까? 부모님 책임지세요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누가 이제 나이 찬 사람하고 시집 가려고 그래. 연애도 안 하겠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 그래요? 누가 요즘에 뭐 능력은커녕 자기가 뭐 경제 능력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가 뭐 연애라도 하려고 할까요? 그렇다고 누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일단 잘 들으세요. 접는 것도 동생 마음이고 하는 것도 동생 마음이에요. 결과도 동생이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도. 그러면 그냥 공부 접으란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회계사님이 그냥 뭐 밥 같은 거 좀 사주고 커피 같은 거 좀 사주고 그냥 운동 같은 거 하라고 좀 신발 같은 거 사주면 어떨까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음, 공부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 돼. 어, 주눅 들면 안 돼. 어. 그리고 방에서만 자꾸 갇혀 있으면 나중에 이상해져. 이상한 생각 한단 말이야, 자꾸. 안 좋은 생각 같은 거.
공부 좀 안 된다 싶으면 잠깐 밖에 나가서 반 한 점 세고 와도 괜찮아. 좀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냥 용돈을 부모님 통해 주지 말고 동생한테 주면서 편지 같은 거 쓰면서 좀 하면 어떨까요? 편지 같은 거 좀 쓰면서. 사실 뭐 동생이 꾸짖는다는 거 지금, 예. 참 어렵네, 어려워.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가족 중에 공무원 준비한 사람이 장생이 돼버리면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본다. 장관 기억하십니까? 장생이 될수록 비참해진 이유라고 제가 예전에 썰 풀어가지고 조회수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장생이 될 수, 공무원 준비한 사람이 장생이 되면 될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계사는 지금 그런 케이스잖아, 지금. 나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본인도 더 힘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야, 이게. 왜냐, 부모님 입장에선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나무라라 했었고, 회계사인 또 같이 살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니까 또, 자꾸 지나칠 때마다 눈에 밟히고. 아니, 며칠 전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썰 수천개 할 때 그 주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회계사님이 너무 그 지적하지 마세요, 동생한테. 뭐라 하지 마요. 저런 사람들 괜히 뭐 그만두도록 하면 상처 입습니다. 상처 입고 마음의 문을 깊게 닫아놔요. 그러면 아예 못 볼 수도 있어. 영영.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 내가 예전에 얘기를 다뤘던 부분이라서 이게 그대로 되네.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되네요. 참 공무원이 다가 아닌데. 아휴, 항상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만의 가치와 능력치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누구나 붙는 시험이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그래요. 열심히 해도 머리가 안 좋고 운이 없으면 떨어지는 시험이야. 그리고 그런 분들 오래 해서 붙는다 하더라도 절대 공무원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절대 공무원 생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환상을 많이 그린단 말이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실현해 줄 거야. 보답을 해줄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 공부가 기간이 길어졌으면 길어질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그만한 보상을 이 직업이 안겨다 주겠지. 장관이 물어볼게요. 그만한 보상을 줍니까? 이 직업이? 오히려 사회 싫어합니다. 회계사님. 사실 취업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여자분들 특히 공부가 심해버리면. 공무원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차라리 노는 게 나아요. 차라리 놀았다 하는 게 낫지. 공무원 준비한다고 3년 썼습니다. 그럼 더 싫어해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어. 오히려 어떤 얘기 하는지 면접에서 공무원 준비해서 3년 여기 공부에 생겼습니다. 하면 야, 부모님 속 많이 써있겠네. 아니면 또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잠깐 여기서 발 담갔다가 돈 좀 모으면 다시 공무원 시험 보러 갈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진짜로. 아니면 면접 보러 올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 아니 공무원 그 좋은 지역 놔두고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거기에서 자존심이 팍 꺾어버려요.
아니 명색이 공무원 준비했던 양반이 이 일 할 수 있겠어? 공무원에 비하면 굉장히 힘들고 욕도 많이 먹는데 괜찮겠어? 이런 말 한다니까요. 자꾸 공무원 들먹거린다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 마이너스지. 뭐 플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본전도 안 됩니다. 차라리 놀았다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만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 좀 더 따뜻한 오빠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 동생분은 세상에 내 편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편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 마음을 깊게 먹을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친구 관계도 다 끊겼을 겁니다. 누구 만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외로울 거야, 아마.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원래 수험생활 외롭긴 한데, 보통의 그 수험생들보다 훨씬 더 외로울 거예요. 그리고 우울함도 많이 느낄 겁니다. 좀 화장도 하고 싶고, 뭐,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어, 뭐 치마도 입고 싶고 할 텐데, 뭐 못하니까. 네, 못하니까. 그리고 꾸미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거울로 항상 마주칠 거 아닙니까? 낙이 없어요, 낙이. 낙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힐계사님이 오빠 입장으로 좀 한 줄기 희망이 되어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만두러 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쉽지 않겠지만. 사실 접는 것도 본인이 해야죠, 뭐. 가족이 설득한다 하도 뭐 접겠습니까? 오히려 가족이 또 강제로 접으라 하면 더 못 접을 거예요. 아니면 더 엇나갈 수도 있어. 지금 자존감이 굉장히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만 했다가는 또 아예 뭐 가족하고 등 돌리고 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물질 공세를 해야 된다. 네, 물질 공세. 아무튼 회계사에 좀 도움되었으면 좋겠고 동생분도 참 정신 차려가지고 어, 공무원 시험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붙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생분 같은 나이도 차고 뭐 기술도 없고 뭐 조공도 지금 안 좋고 하니까 나가면 힘들 거예요. 나가면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네.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만두기 전까지. 아무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더 이상 그런 걸로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